이야기를 들었는데 요 내용과 좀 무관치 않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하고 로봇 시대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도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갖다 많이 보셨었는데 그래도 영상을 다른 거 말고 요거 하나만 좀 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요거요. 를 잡지 않아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가 경기 안양시에서 운행 중입니다. 안양시는 여기에 더해 운전석 자체가 없는 레벨 4 차량까지 도입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도심을 달리는 버스 안,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운전대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도 합니다. 비상 상황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 3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중심으로 주간과 심야 시간대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2만 5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완전 대중교통이 번개역으로 가는 5번 버스가 있는데요. 그보다 좀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빼고는 거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타요. 안양시는 레벨 4 자율주행 차량 운행에도 나섰습니다. 사이드미러와 운전석이 아예 없는 게 특징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루 3차례 왕복 3km.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레벨 4인데 레벨 4 같은 경우는 아예 운전석이 없어 버려요. 운전석이 아예 없어요. 이러한 시대라는 거죠. 달립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돼야만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사업이 성공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배차 간격을 줄이고 주거 밀집 지역까지 노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는 정해진 노선을 넘어 시민의 지금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현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모든 직업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군인들도 사라지게 되고 경찰들도 사라지게 되고 뭐 일반 생산직이나 뭐 예술 쪽 같은 경우도 운전직 같은 경우들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소득제를 시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게끔 그렇게 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몇 년 안 남은 이 시기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다. 돈을 반드시 이때에 돈을 벌어야만 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조립하고 드론이 배송하고 AI가 판단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는 사람은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코드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수입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AI와 보안 인증 전자정보로 방산기술로 이 탈중화 기술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을 팔아서 코인을 갖다가 지금 매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감독 기관들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검토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와 기관, 기업들이 이 코인을 갖다가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남아있는 2028년도까지 43만 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4년 지나면 33만 개, 그 이후 100년 동안 하는 게 33만 개, 토탈 지금 남아있는 게 대략 한 100만 개 정도쯤 되는 건데, 작년 1년 동안에 글로벌 기업들이 매집했던 게 70만 개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채굴량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매집들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가치는 본질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 상황 지금 현재의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한 5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일가가 전방위적으로 사업에 열중을 하고 있는 거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국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 1등이다라는 거죠. 자,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이제 1,600만 명이 넘어갑니다. 1,600만 명이 넘어가는데 대부분들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1,000에서 1억이 83만 명, 1억 초과가 16만 명 정도인 건데, 우리 EX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빠르게 이 시장에서 부를 축적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사실 작년에만 하더라도 AI 에이전트를 별로 체감할 수가 없었는데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너무나도 이게 이걸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다. 여기서 한 6개월 정도만 더 지나고 나면은 이 AI가 정말 사람들을 대체하는 게 엄청나게 빠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젊은 층들에게 좀 알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사고팔고 하는 그 수수료 가지고 영업이익을 1조가 넘게 났죠. 그래서 이미 국내 10대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1조 2천억이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합병을 했었는데 네이버가 1조 5천억 굉장히 인원이 많죠. 업비트에 비해서.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3, 4천억밖에 안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에서 2조 영업이익이에요. 굉장히 적은 인원 가지고서 업비트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급으로 비트코인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건데 16,748개를 갖다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급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인들, 은행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블록체인은 가속화될 것이고, 트레이딩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 EX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첫 번째 마케팅, 트레이딩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럴 캐시백이 있죠. 이 레퍼럴 캐시백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저들이 많고 매매 볼륨도 더 커지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유명한 거래소들에서 저희 회사에게 협업을 갖다 맺고 그 수수료를 업비트가 가져가는 그 수수료를 저희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수익을 갖다가 최대 창출하신 분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찍었었는데 그 전에 찍었었는데 다시금 시장이 좋아지고 화랑이 되게 되면은 저희 의장님 목표하시는 게 하루에 1조를 목표를 하시는데 만약 그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더 어마어마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EX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고 젊은 층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비전을 공유해 주셔야 된다. 자, 로또 번호를 갖다 알면은 어떤다? 미리 알면 당연히 로또를 산다. 그러면은 상승 하락을 알면 어떤다? 당연히 사고팔고를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검증이 돼 있습니다. 뭐 지금도 최근에도 뭐 경쟁업체들 뭐 여러 저희랑 저희 모델을 갖다 보고 저희가 잘 되는 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그전에도 그렇고 저희를 따라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전부 다 시그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고 봇 업체들 같은 경우도 문을 닫았었죠.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은 미리 SEC JP모건 출신인 이분이 사업을 갖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중단을 할 걸 갖다가 어떻게 알고 저희가 먼저 시그널이 나오냐라는 거죠. 차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먼저 시그널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작년 26조 역사상 최악의 청산이 있었죠. 160만 명의 청산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저희는 미리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기업, 많은 경쟁업체들이 그리고 또 보도업체들이 파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면은 저희 유저들 이제 그 지켓시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네, 심현주 사장님 여기 좀 낙서된 거를 좀 지워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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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미 지켓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 시그널대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단리로, 요거는 이제 복리로 해서 10,000달러로 시작을 해서 20,000달러가 된 모습이죠. 요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쉽죠. 그전에는 지지와 저항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해.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저 의장님 늘 말씀하시는 그냥 시그널 주면 사고 시그널 주면 팔고 그런 매매법이 점차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주 이제 유민희 대표님이 보여주신 자료인 건데 이렇게 해서 시그널대로 쭉 가져가셔도 되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초보 단계시다 보니까 그냥 시그널 나오면 그냥 1.8%만 먹고 레버리지 2배 써가지고 1.8%만 먹고 나오셔도 30%가 넘는 40%가 넘는 그런 수익을 갖다가 얻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EX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는 그냥 코인 개수를 지켓이 시그널 뜨면은 사고 시그널에서 또 팔라고 하면 또 팔고 그렇게 해서 개수만 늘렸을 뿐인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대가 결국에는 코인 가격을 폭발시켜주고 올려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운명이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잠깐만 이게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자, 이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영상을 잠깐 한번 좀 보실게요. 한 과학자가 수조 한가운데 투명한 유리판을 설치했습니다. 왼쪽엔 사나운 물고기를, 오른쪽엔 작은 물고기떼를 넣었죠. 배가 고픈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보자마자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유리판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말았죠. 수십 번을 더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결국 물고기는 구석에 처박혀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과학자가 중간에 유리판을 채웠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의 입가까지 헤엄쳐왔지만 큰 물고기는 끝내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눈앞에 먹이를 포기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벽만 바라본 겁니다. 결국 이 물고기는 먹이 더미 속에서 굶어 죽고 말았죠. 이게 바로 유명한 파이크 증후군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지금의 시련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만든 마음의 그늘이죠. 난 안 돼, 해봐도 똑같아 라는 생각에 갇혀있진 않나요? 딱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세요. 한 과학자 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매를 하셨던지 간에 지금 이제 새로운 매매법들이 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새로운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작동이 되면서 수익을 갖다 많이 얻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으신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used to hear the voice echo walking through the jungle, missing what I'm searching for. When I just think I can hold it again. Oh my friend, when I just a little dreaming for the crystal should I bury my soul? It's time, just let it go. Please tell me all the moments we got about 11 touch bar could it help me fit in? Wish my dream. 네. 이거는 정말 봐도 정말 감명적인 영상이에요. 타조가 우연찮게 먹이를 먹다가 VR 기계를 갖다가 쓰게 됐는데 그 VR 기계의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걸 연습을 했다가 주변의 타조들은 쟤는 왜 저러고 다니나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늘을 나르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거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집 옆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소방차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결국에는 거기를 갖다 저는 이제 주변을 갖다 서성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불이 났는지를 갖다가 생생하게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은 이 상황을 갖다가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저희 주변에 분명히 지금 EX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구경 하듯이 이 주변을 갖다 와서 자꾸 관심을 갖고 봐야지만 돈 번 사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게 된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좀 느끼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참석하셔 줌을 갖다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갖다 들으셨는데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뭐다? 하나의 통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요걸 갖다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정말 꿈 같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100억을 넘게 막 벌고 있고 막 몇십억씩 돈을 벌고 있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 그레이스 리셋입니다. 지금 이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이루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효정 이사님. 그 EX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의장님 잠깐 모시기 전에 저희가 아까 지금 걸어 놓았던 게 걸렸는지 한번 보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모의 트레이딩 해가지고 10,000불을 시작했던 게 지금 18,000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의 투자를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불러주셨던 그 우리 실전팀이 추천해줬던 거를 제가 모의 투자에 한번 다 걸어놨는데 사실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지금 시간대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시 50분이 되었는데요. 저희 의장님이 시간을 가장 중시하시긴 하지만 한번 잠시만요. 저희 우리 의장님이 오늘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저는 사실 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정말 주옥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저는 생각이 되게 짧은데 저의 항상 부자의 생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 지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넘치는 그 부자가 얘기하는 그 생각과 또 이 모든 우리 지금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야 될지 등등 정말 알찬 강의를 우리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나오실 때 의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오프로님이 나한테 차트 같은 거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이제 기대했었는데 뭐 경제 흐름에 대해서 또 해주셔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프로님이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타조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타조 관련 얘기를 했는데 뭐 타조가 뭘 꼈죠? 뭘 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뭐죠? VR. 네, VR 기계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타조가 꿈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꿈이 생겼고 날게 됐는데 사랑은 올인이거든요. 사랑은 올인입니다. 사랑은 올인해야지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 여자한테 갔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현재 남자친구 만나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결론은 어떤가를 포기해야 되죠. 어떤 쪽을 포기하고 어떤 쪽을 올인해야 되고. 근데 사실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꿈이거든요. 꿈은 사랑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EX 사업을 누군가 전달했을 때 저보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하라면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이 EX를 부업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 사업 안 하거든요. 그분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꿈이 뭔지, 꿈은 정말 가장 안전한 사랑이 꿈입니다. 아시겠지만 꿈은 사랑이고, 사랑은 상상력이고, 상상력을 키우는 게 또 꿈이고, 그걸 키우고 내가 그걸 이루려면 올인하는 거거든요. 올인.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뭐까지 했냐면 당신은 피까지 사업가고 뼈까지 사업가다라는 얘기하거든요. 예, 저는 모든 거가 24시간 자면서도 사업, 술 마시면서도 사업, 골프 치면서 사업, 모든 게 다 사업하고 연결을 하지, 다른 거를 생각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저는 골프를 쳐도 사업 때문에, 술을 마셔도 사업 때문에, 술 먹으면서 농담하는 것도 사업 때문에, 술 먹으면서 마술하는 것도 사업 때문에, 오로지 뭐든지 사업에 EX에 올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 회사를 여기까지 오게끔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타조도 그렇게 올인했기 때문에 그 VR에서 보이는 VR에서 통해서 보는 그 세계에 올인했기 때문에 타조가 말도 안 되게 날아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SRP가 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 SRP를 4만 개를 갖고 있게 되면 SRP를 4만 개 갖고 있게 되면 SRP의 0.1%의 부자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0.1%의 부자가 되는 게 숫자 4만 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4만 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4만 개를 어떻게 모을 것이고 그 4만 개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4만 개 그 이상의 문제 모을 건데 제가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쨌든 설경지 튜브입니다. 설경지 튜브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는지. 네.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거래소 연구 조직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2026년 말까지 18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들으셨습니까? 네. 2026년도까지 얼마 간다고 들으셨습니까? 네. 이 아나운서가 여기는 10달러 써놓고요. 18달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18만 달러 간다고 얘기되는데 18달러 간다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비교적 명확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공식이 깨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거래소 연구 조직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2026년 말까지 18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아나운서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았으면 18달러로 얘기 안 했을 텐데 18달러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8달러는 잘못된 거고요. 18만 달러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올해 18만 달러를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떤 자산이 1억 갖고 3억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서 1,000만 원 갖고 3,000만 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 갖고 3,000만 원 만들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3,0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1억 갖고 3억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오처럼 제가 예전에 동백에 살아왔습니다. 동백에 살아갖고 어제 아침에 동백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뒤에서 타고 이렇게 밖을 내다봤죠. 밖에 내다보면서 보니까 오른쪽 내다보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뭐가 보이냐면 상가가 보입니다. 상가가 보이는 상가의 모든 공통점이 상호가 똑같습니다. 상호가 다 똑같습니다. 상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상호 이름이? 그 동백의 오른쪽에 쫙 있는 상호 이름이 뭐냐면 임대입니다. 임대상. 다 임대. 네, 참 진짜 거의 이것은 거의 진짜 사람이 없나? 왜 다 임대지? 예. 그 상가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샀을까요?
상가 분양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예, 그런데 과연 그분들은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상가를 유지하는 게 상가를 지금 그 상가 임대 놓으신 분들은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되게 신나지 않을까요? 누가 이 상가를 사겠습니다. 아니 상가 누가 임대 들어온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현상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30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진짜 그럴 만한 일이 없지만 우리는 300%그 이상 낼 수도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보여줄 건데요. 사법부 리플 SRP 상품 SC 사실상 완패란 이제 뭐 이 방송이 있습니다. 네, 과연 진짜 SC가 SRP를 증권으로 몰고 갔는데요. 완패했죠. 완패.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가 니플 지분 70% 기습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과연 SC가 정말로 리플 재단을 증권을 몰고 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봅니다.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SEC는 리플을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거든요. 네, 이기려고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 그래도 나라라고 대통령이 있고요. 예, 국방부 장관, 농림부 장관, 수산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다 있어요, 장관. 근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간문들 쓰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아무리 그 대책 회의를 해봐도 장관, 대통령이 모여서 그 인구가 3만 명입니다. 군인이 총 몇 명이냐면 군인이 다 해서 한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니까 이제 군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관들이 모여서 매일 대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경제를 이겨낼 것이냐, 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낼 것이냐 하는데 갑자기 한 장관이 손을 번쩍 들고요. 좋은 생각이 뛰어났다고. 예, 그래서 그게 뭐냐? 다들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을 하자. 예? 미국하고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다들 뭐 무슨 개소리냐. 우리는 인구가 3만 명이고 군대가 4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하고 전쟁을 하냐.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일본도 미국한테 줘갖고 원조를 받아서 승리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자마자 바로 미사일 한번 딱 쏘고 바로 100개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전을 펼치자고 해서 와 좋은 생각이다 해갖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장관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고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러다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미국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SC가 과연 리플을 소송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네, 네. 결론은 리플은 벌금을 내는 걸로 끝냈거든요. 벌금을 내는 걸로 끝냈고 그 벌금이라는 돈은 어느 나라 들어갔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갔거든요. 미국은 그 벌금을 받아서 뭐 하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 벌금을 받아서 뭐 하려고 했을까? 네, 저는 미국은 그 벌금을 받아서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쓰려고 했다라는 추측이 하거든요. 네, 대신에 지금 현재 리플 가격은 택도 없죠. 지금 현재 리플 가격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플이 벌금으로 받아던 리플이 만약에 10달러가 되고 100달러가 되고 1000달러가 된다면 미국의 부채는 다 탕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드만삭스죠. 자, 골드만삭스는 왜 리플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할까라는 거거든요. 과연 리플의 지분을 왜 골드만삭스는 인수하려고 할까라는 거죠. 왜 리플에 투자할까거든요. 네, 리플에 투자하려고 할까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 아시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을 때려갖고 아까 우리 오우정 오프로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름값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름값.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차 사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많은 분들은 그 도널드 트럼프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왜냐하면 기름값 올라가니까 자꾸.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야 그래도 기름값만 문제 삼지만 또 인근 나라는 뭡니까? 폭탄 맞고 학생 160명 죽고. 예. 하지만 하지만 심해 논리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심해 논리는. 네. 자, 여기서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이 마윈입니다. 마윈. 응? 이 마윈 시진핑 신기거들이 제값으로 마윈 3년 만에 1,100조 날렸다. 네. 이건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의 마윈이 한마디 했죠. 예, 한마디 한 것이 결론은 뭐 이 3년 만에 1,100조를 날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마윈이 중국의 금융 당국을 비판해 버렸거든요. 시진핑 정권의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문제점들을 비판했더니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마윈을 뭐 감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이게 바로 힘의 논리거든요. 왜 지금 왜 골드만삭스는 현재 본인의 의중일까요? 본인의 생각일까요? 골드만삭스 회장의 생각일 것 같습니까? 니플을 투자하고 인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과연 골드만삭스의 회장, 골드만삭스의 기업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의 아까 시진핑이 해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물론 리플에 대한 비전을 봤죠. SRP의 가능성과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투자하려고 했던 생각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SEC가 소송을 했던 첫 번째 이유, 이기려고 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벌금을 받은 그 니플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뭘까? 단순하게 우리 개미 투자자들만 갖고서 SRP의 가격이 올라갈까?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 가장 큰 금융 최고의 전문 기업 골드만삭스가 투입된다면 니플의 가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계산수가 딱 나오죠. 골드만삭스의 단순한 회장과 경영진들의 생각으로 니플에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이제 SRP 니플에 여러 가지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SRP,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SRP의 전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밝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오프로님은 지금 니플을요 2040년 안에 얼마 정도 간다고 예상하냐면요. $10,000 얘기합니다. $10,000. 네. 오프로님 맞나요? $10,000? 네. $10,000 간다고 생각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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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네. $10,000를 안 가게 되면 오프로님은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 곁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00 갔어요? 그러면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제 곁에서 떠나서 해외에서 여러 개 놀 거고 여행 다닐 거고 못 맞췄다 그러면 못 맞췄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송파 말고 저 방이동 가서 살아야죠. 어쨌든 $10,000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프로님은 진짜로 $10,000가 아니라 $1,000만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4만 개를 갖고 있다. 그럼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4만 개 갖고 있고 600억입니다. 600억.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4만 개만 갖고 있어도 600억 부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저는 과거 이 EX를 유료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왜 SRP를 선택했는가라는 거죠. 물론 뭐 SRP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재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백선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SRP를 사용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SRP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처음에는 뭐 많은 분들한테 또 욕도 먹었습니다. 또 니플에 쏘갔다. 하지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니플 선택이 전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니플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니플 몇 개 있으세요? 네. 그 신세계백화점에 가면요. 저는 이제 죽전 신세계백화점을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죽전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죠. 근데 그 신세계백화점에 가면 예전에 저도 몰랐을 때는요. 그냥 백화점 가서 물건 안 사고 옆에 이마트 가거든요. 죽전 신세계백화점 옆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백화점이 좀 비싸잖아요. 네. 집사람이 한 십몇 년 전에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하은미 임신했을 때 같은데요. 죽전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그 일식집, 그 스시 코너 가서 그 광어, 그 초밥 있죠. 광어 초밥. 그 묵은지 광어 초밥. 그걸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에 6,000원이었는데, 한 사람에 8,000원인데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개. 그냥 먹으라. 내가 사줄게.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24,000원. 세 접시 24,000원이잖아요. 근데 또 접시 하나 끊어요. 네 접시, 다섯 접시 하더니 다섯 접시부터 이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더 먹고 싶은데 다섯 접시면 5, 8에 44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더니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죠. 여섯 접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안 먹다가 한 번씩 배부르다 보는데 더 먹고 싶어 하는 표정. 그 광어초밥 한 접시에 8,000원짜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때는 그런 걸 몰랐죠. 뭘 몰랐냐면 그냥 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이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세계백화점에 약 7년째 VVIP가 돼 있죠. 뭐 아시겠지만 VVIP는 주차장도 발렛 파킹 다 해주죠. 차에 짐도 다 실어주죠. 그 다음에 또 VVIP 대우가 대단하거든요. 1년에 할인만 저희가 한 1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할인폭 받는 게 그 정도 되거든요. 명절 때 되면 소고기 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신세계 백화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 고객, 그 다음에 무슨 고객 해서 다단계처럼 한 7단계가 있거든요. 거기도. 네. 거기도 참 다단계라고 있네. 참.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저희로 얘기한다면 저희는 F4입니다. 저희가. 네. 만약에 리플을 4만 개를 갖고 있다 앞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그 리플의 거의 F4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F4.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모이는 거죠. 뭘 모이냐면 F4, F는 뭐라고 리플 4만 개 있는 분들, 예, 39,900개 있는 분들은 안 돼요. 못 가요. 빨리 그럼 이렇게 10개 채워야 돼요. 이렇게. 고일봉 아니면 몇 개 있어요? 37,000개 그러면 아유 좀 열심히 하지 좀 달라. 네. 그럼 이제 뒤에 써야 되고 뭐 그런 뭐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몇 개 있어요. 딱 했더니 와 우리 김현정 아이오가 10만 개 있는데요. 뭐 그럼 뭐 4만 개는 뭐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윤민 아이오가 200만 개 있는데요. 그러면 뭐 그땐 니플 대왕이 되는 거죠. 니플 대왕. 네. 네, 니플 100개 팔아갖고 차 사고 니플 한 10개 팔아갖고 집 열 몇 개 팔아서 차 사고 니플 한두 개 팔아서 골프채 사고 뭐 멋진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니플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또 다른 재밌는 걸 하나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키워드, 비트코인 이제 증권 아니다입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내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요, 이 가상자산을 5가지 분류로 이제 나눴는데요. 먼저 뭐 이게 디지털 상품인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인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수집품인지 도구인지 뭐 스테이블 코인인지 증권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로 나눴는데 지금까지 나온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 자산은 이거는 디지털 증권이 아니라 이건 디지털 상품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상품이다라고 정했죠.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금투세 폐지됐는데 국민의힘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 폐지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가장 저희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어떤 주식이 금융상품이죠. 금융상품 어떤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을 예견해주고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땅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네, 저 땅이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저 빌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저 TV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가전제차 가전 TV 있는데 그 TV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여러 가지 이것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봤을 때 물론 디지털 상품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가상자산, 그 다음에 증권 쪽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굉장히 더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주식을, 특별한 주식을 올려주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그것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증권이 아닌 단순한 상품으로 분리가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되고 가세 폐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된다면 저희의 일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큰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이쯤에서 우리 EX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잘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면 서울경제TV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지만 안 보신 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인 원샷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현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립토 시그널의 나연지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늘도 뉴스메타 차트를 이용해서 오늘 시장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일기예보 같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소개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적인 위기 속에서 증시와 차별화된 전쟁 수혜 자산으로 부각되자 시장의 시선은 이제 알트코인으로의 납수 효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 시총은요, 1100일 만에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중대한 테스트 구간에 그럼 먼저 키보 토탈라인 차트를 활용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된 약 370여 개 코인을 AI가 분석한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RSI와 시그널 두 가지 지표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아시겠지만 늘 1억 원 상당의 상금을 함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보 토탈 라인, 서울경제TV, 한국경제TV 또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또? 3월 5일 목요일 기준 코인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메타 차트를 활용해서 시장 상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약 370여 개의 코인에 AI가 분석한 키보 토탈 라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 지표를 기준으로 상승 신호를 포함한 324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선 흐름을 보이면 비트코인 차트로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메타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차트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선물이 현물보다 가격 변동성을 예민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요. 뉴스메타 차트는 바이낸스 선물을 기준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비트코인이 2주간 네, 이렇게 이제 서울경제TV, 한국경제TV뿐만 아니라 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뭐 제주도 공항에서도 딱 보면 뭐가 보였냐면 BTS. 온 나라가 온통 BTS. 그런데 만약에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TV를 틀었는데 TV마다 키보 차트. 네?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 회사는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저희 차트로서 이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 방송사가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2개 방송사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정확성이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저희 차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여러분들이 EX 그러니까 키보 차트가 결국은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거든요. 이 키보 차트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방탄소년단 BTS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회사는 잘 준비하고 있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좀 자랑 좀 할까요?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자기 며칠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붙이는데 했더니 BTS의 비 엄마하고 정국이 엄마하고 슈가 엄마하고 그렇게 넷이 친다고. 예, 그러니까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블록체인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전 세계 최고의 스타 부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골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을 BTS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희 미정이도 BTS 엄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TS 가족. 네,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 키보드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까 심현주 아이원님께서 보여드렸던 자, 여기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뭘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아까 우리 심현주 아이원님께서 보여줬죠? 뭘 보여줬습니까? 네, 스마트 라인, 그다음에 RSI 쭉 보여줬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스마트 라인, 쭉 있고 RSI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일자죠. 1일자. 1일차 있고, 요거 누르면 이제, 자, 나옵니다. RSI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지금 내일 여러분들이 10시에 우리 윤민호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ZC 말고 또 다른 것을 또 이렇게 내일 또 공개할 것 같습니다. 윤민호 의원님이. 물론 내일 윤민호 의원님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윤민호 의원님 꼭 듣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농민도 제가 이제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 골프 치러 가기 전에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골프를 부킹하기 전에 확인한 게 뭐냐면, 자, 최근에는 이제 온도를 보죠. 온도. 추우면 안 되거든요. 온도.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온도 보고, 그 다음에 해가 뜨는지 보거든요. 세 번째는 비가 오는지 보거든요. 네 번째는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도 하물며 골프 치는 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갔잖아요. 소풍 가는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맑은 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소풍 가는 날짜를 정해버리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일을 뛰든 아니면 내일이든 일주일이든 만약에 소풍 가는 날짜를 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날씨가 겠습니까? 날씨 맑고 바람이 안 불고, 네? 이런 날짜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도 안 오고, 네? 이런 날짜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날씨는 맑아요.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막. 네? 네. 그런 날 소풍 가야 되겠습니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가 안 오는 날, 바람이 안 부는 날, 황사가 없는 날, 네? 비가 안 오고, 이런 날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단순하게 날씨가 맑은 것만 생각하고 소풍 날짜를 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오늘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상승보다 숏이 많잖아요. 상승보다 숏.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일자, 일주일 거, 한 달 거 한번 볼까요? 한 달 거? 한 달 거 한번 쭉 보십시오. 한 달,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전체 세 가지, 바닥에 있다 올라가죠. 다시 내려오죠. 올라가죠. 또 뜨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반복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쪽에서 줄넘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점프를 하죠. 점프하고. 언제 점프합니까? 줄이 올 때 점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 지나서 저 공중에 있을 때 점프하는 사람은 탈락이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것은 이 중간에서도 L시건이 나올 수 있고 S시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서도. 이 위에서도 스마트 라인, 시그널 라인, RS 라인이 위에 있을 때도 L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L 시그널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L 시그널이 나올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고 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풍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소풍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위에 있는 상태에서 S시그널을 떴다. 이거는 너무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이런 날짜는 소풍하는 날짜로 숏시그널을 쓸 때는 잡는 게 맞거든요. 네. 이런 날짜는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을 간다라면 이 위에서 또 중간에서 농이 뜨는 시점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밑에서 농 시그널 떴을 때가 날씨도 맑고 온도도 좋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거의 확실한 L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그 LTC로 어제 한 2,500달러 정도를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2,500달러 정도로 이제 수익 내고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15만 불로 배팅을 했습니다. 15만 불로 배팅했는데, 0.6달러 정도 되니까 2,500달러가 되더라고요. 0.5달러. 근데 현재 LTC가 현재 54, 5달러거든요. 그런데 LTC를 한번 좀 보면요. LTC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사실 뭐 오늘 같은 이런 강의는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우리 윤민호 아이오가 ZC부터 시작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현재 여기 있습니다. 54, 55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2022년서부터 보시면 여기서 한 지금 4년째 여기가 거의 바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닥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근처에서 쇼티근을 떴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굉장히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바닥에서 농시근을 떴을 때는 거의 비가 안 오고 날씨도 좋고 구름도 안 끼고 항상 안 끼는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 54 정도 이 정도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이만큼 가잖아요. 126달러 가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하나만 갖고도 70달러인데 15만 달러를 배팅했을 때 얼마를 버냐면요. 15만 달러 갖고서 20만 달러를 버는 꼴이 나옵니다. 15만 달러 갖고서 20만 달러 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 하나만 갖고도. 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ZC하고 몇 가지 너무너무 잘 맞죠. 그러나 만약에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하신다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들을 그냥 배팅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주봉 정도라도 보고 하단에 있을 때 이 시그널 세개가 하단에 있을 때 L2 두면 그런 때는 좀 자신 있게 좀 진입하셔도 좋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너무 소중한 자산을 그냥 욕심 때문에 함부로 막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여기서 농진입보다는 숏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이게 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경제TV에서도 한국경제TV에서도 키보드 라인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 네. 그 키보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키보드 라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키보드 라인 전체적으로 위에 있을 때는 L보다는 S로 또 중간 밑에 있을 때는 S보다는 L 쪽으로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훨씬 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민호 아이님이 없으니까 403분 들어오셨는데요. 네, 어쨌든 뭐 그래서 400분이 넘어서 제가 은퇴하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봐서 심현주 아이와 혼자 휴대폰 한 100개 정도 켜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뭐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리 좀 하면 이제 또 내일 우리가 윤민호 아이님이 또 진행하는 내일 아주 특별 미팅이 있죠. 네, 거기 오셔서 ZC 말고 또 다른 거 몇 가지를 윤민호 아이님 공개할 것 같으니까 꼭 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날 24일 날인가요? 점프업 세미나가 있죠. 점프업 세미나인가요?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주 훌륭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또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달에 200만 원 더 벌려고 300만 원 더 벌려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100억대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점프업 세미나 오시면 될 것입니다. 점프업 세미나 오시면 100억대 부자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될 거고요. 그 점프업 세미나 와서 100억대 부자가 어떻게 하면 100억대 부자가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100억대 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요. 100억대 부자가 됐을 때 우리 삶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네.
완벽히 바뀌거든요. 네.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제 주위에서 만났던 사람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만났던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집니다. 어제 밤에도 저는 저 지방에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형 어떻게 지내요? 뭐 이렇게 전화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이다 하고 통화했죠. 성이 넋입니다. 넋이. 넋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넋이? 네. 이름은 키입니다. 넋이라고요. 인도 친구인데 유명한 방송인 있잖아요. 네, 우리 아주 제가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옛날에 야인시대도 출연했죠. 굉장히 인도의 자산가인데 얼마 전에 또 결혼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축의금을 보내 못 갔는데 형님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야 이렇게 오랜만이다. 우리 나 하나 안 해서 4월 30일 날 골프대회 또 같이 골프 같이 치기로 했는데 또 유명한 분 되게 많죠. 뭐 어제도 뭐 제덕이 형 손우제덕이라고 또 유명한 형님 아니십니까? 뭐 보자.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대 부자 되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100억대 부자가 됐을 때 모든 삶이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물론 누구한테는 10억대 부자도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EX가 있는 분, EX가 있는 분, 우리 저 윤민호 아이유가 오늘 여기 없으니까 윤민호 아이유 좀 흉 좀 볼까요? 윤민호 아이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EX 만나기 전에 왜냐면 그 친구는 자체가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뭐라도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왜 먼저 열심히 산 거기서는 안 됐을까요? 예? 먼저 한 일에서는 왜 안 됐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도구가 완벽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먼저 거기서 윤민호 아이유가 4, 5천 못 벌었습니다. 네. 설사 벌어도 세금을 다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왜 여기서 될까요? 네?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시는 우리 뭐 지금 나갔나 모르겠네. 정명희 아이유님 한 달에 220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네. 가끔가다 어떨 때 하루 좀 그만큼 받으시지 않나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곳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낸 내는 게 바로 EX입니다. 네, EX. 그리고 여러분 내일 10시에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점프업 세미나에서 여러분 100억대 부자가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또 배우고 여러분 걸 만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오프로님, 그 다음에 심현자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윤 대표님 계신 것 같은데 안 어? 계시나요? 있단 말이야? 네, 흉부와서 들어오신 건가? 윤 윤 대표님, 이불로 비디오 껐습니다. 이불로. 또 어색하실까봐, 회장님께서. 키세요 빨리 강퇴시켜요. 빨리 중국의 부호공 같으네. 인사주세요. 윤민호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내일 꼭 오셔야 돼요. 내일 제2의 ZEC, 그다음 제3의 ZEC 발표가 있고 정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중국에서 다녀오셨는지 우리 윤 대표님 내일 우리 뵙겠습니다. 또한 오늘 코인 안 잡힌 것들은 사실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아스터라는 코인은 저희가 지금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SS 시그널이니까 시그널대로 이제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안 잡힌 코인들은 저희들은 이제 정리하시는 걸, 이제 취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의장님부터 다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우리 월요 메인 미팅 때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표님 내일 봐요. 할렐루야. 네. 고생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